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볼게요. 자, 인정이자가 뭐냐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줬죠. 그럼 받을 시가이자라고 생각해요. 시가이자 수익 이렇게. 자, 그걸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흰자 좀 나오려고 해요. 방금 흰자를 살짝 봤거든요. 아이고. 자, 보시면.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쉬워지니까 나른하죠? 갑자기 아까하고. 갑자기, 오우씨, 왜 이렇게 갑자기 형편없이 떨어지죠?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자, 보시면.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급금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인정이자율을 곱해요. 그 인정이자율이 뭐냐면,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줄 때 받아야 될 시가이자예요. 그게 방금 했던 거예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알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가 만약에 특수관계자한테 1월 1일날 빌려줬대요. 가지급금. 그럼 받아야 될 이자는 1년치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특수관계자한테 12월 1일날 빌려줬어요. 그러면 한 달치 이자만 받아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올해 연도에 계산할 때는. 이해되시겠어요? 거기다 우리가 세법에서 항상 기간을 고려할 때 적수 개념이 들어와요. 알죠? 근데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준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수를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했었죠, 적수는. 그렇죠? 근데 얘가 우리 세무조정은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라는 거지, 세법상 금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적수라는 그냥 세법상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를 구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수 자체 생존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 뭐냐면, 우리가, 여긴 조심하실 게, 자, 보실게요. 자,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이자가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60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당연히 40원만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되세요? 여기 그 뜻이에요, 여기 그 뜻? 아니, 여러분, 여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의 손해보는 걸 제재하는 동네라니까요? 내가 100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60원 받았대요. 그럼 40원만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뜻이고, 그래서 여기는 약정만 하는데, 약정에, 약정. 아시죠? 실제로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약정만 하면 되는데 물론 1년 이내에는 회수해야 돼요. 1년 이내 이자 안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재를 때려버리는데 그거는 세무사 시험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내가 만약에 올해 빌려줬어요. 올해에 1억을 빌려줬어. 그렇죠? 1억 빌려주고 특수관계자한테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유축 때려버려요. 그때는 얘네들이 짜고 치는 거구나, 이렇게 장난치는 거구나라고 세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약정 먼저 하시고, 알죠? 그리고 1년 이내는 받아내야 돼요. 알죠? 거기까지 하면 세무사 시험이 되어버리니까 설명 안 할게요. 물론 지금 일단 이론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실무는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실 거예요. 알죠? 자, 보시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 했었을 거예요. 맞죠? 뭐 경조사비 대여액 그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했었는데. 맞죠? 대표자 상해에 대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뭐 우리가 가지급금 처리한 빨리 더듬어 보세요. 너무 날리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안 보고 외우셔야 된다. 알죠? 그 뜻에 지급이자 송금물산에 비해서 우리 가지급금을 안 보는 거 예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솔로 하면서. 아니에요. 자, 보시면 더 이상 하는 거 무리인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서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가지급금은 우리가 제외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번에 가지급금을 제재하는 동네가 또 한 동네 있었죠. 업무무관자산 쪽. 왜냐면 업무무관 대여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는 적정이자를 받는 거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꼴보기 싫어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가지급금 있으면 적정이자를 받건 적정이자를 안 받건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맞죠? 그래서 거기서는 적정이자 받는 거 안 따지고 무조건 가지급금 제재했었죠. 하지만 여기 12장은 뭐 하는 동네냐면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고를 제재하는 동네예요. 손해보고를 제재한다라는 거 적정이자 받는 거 문제 안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를 잘 가셔야 돼. 알죠? 이게 달라요. 업무무관 가지급금하고 그쪽이 달라요. 업무무관 자산 쪽에서의 가지급금하고 이쪽 가지급금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은 이미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중평균 차입이자 원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 쓴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게요. 알죠? 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하고 당좌대출 이자율,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시험에는 당좌대출 이자율 절대 안 내요. 왜냐? 우리 시험에서 당좌대출 이자율 내면 쉬워요. 왜냐면 4.1%가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그럼 시험에는 가중평균도 장난 쳐야 돼요. 제가 친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 시험 아시잖아요. 장난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중요한 게 외우셔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 보세요. 요거예요. 일단 동그라미를 무시하시고 요거예요.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구할 때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게 있어요. 알죠? 차입금, 그러니까 여기서 실기에서 중요한 건 차입금에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얘는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뭐냐면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쪽에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이 채권자 불분명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뭐 리드코프 같은 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실명은 우리가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입니다. 알죠? 거기 여러분들 이자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철금이 있어야 이자를 내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송금불산이 4일출을 했죠. 4일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 상여했어요. 원천이수 빼고.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우리가 4일출로 본다. 대표자 상여, 원천이수 무시하고 대표자 상여를 한다라는 건 그 차입금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자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얘네들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빌렸는지 안 밝히는 거니까 이 차입금도 없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쪽하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있었죠. 거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차입금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건설자금 이자는 뭐였어요? 우리 자산 처리해야 되지 왜 비용 처리하니 그거였고 그래서 유보를 했죠. 유보. 맞죠? 그래 업무무관 자산 쪽은 차입했다라고 가정을 이미 깔아버렸죠. 차입금으로 무조건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무조건 가정해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기타 사유출이었잖아요. 업무무관 자산 쪽은.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거기는 이자 비용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인은 하지만 이상한 차익금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시험에는 B가 많이 나요. B. 자, 특수 차입금은 뭐냐면 내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 인정이자율이 시가이자율이라면 시가이자율. 그럼 여러분 시가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거래가 시가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자율 1%를 빌렸대요. 그럼 그게 시가예요? 아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당연히 시가를 계산할 이자율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 상식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시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시가야. 맞죠? 시가를 거래하면 어머니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한테. 맞죠?
엄마 임대료 400만 원에 400만 내세요 이렇게 하면 또 맞아요. 엄마한테 호적 파요. 되시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알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이건 실무 알죠? 실제 업무. 그래서 당좌 대출 이자 선택 가능. 그래서 신고하시면 됨.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있잖아요. 요게 대여일로부터 5년이 초과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시가이자이기 때문에 좀 최근 걸 반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여러분들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게 언제냐면 옛날 언제죠? 한 10년 전. 그게 시가이자는 아니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대여일로부터 내가 이제 5년이 넘어가면은요, 그때는 너무 오래된 이자율이니까 당좌대출 이자를 매년 그 물가를 고려해서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5년을 초과하면 그때 당좌대출 이자를 강제해요. 그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괜히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될 게 장난 한번 쳤어요. 뭐냐면 자, 갑법인이요. 대표이사한테 1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대요. 그리고 받을 인정이자율이 20%래요. 그럼 우리가 갑법인 입장에서는 그 대표이사한테 얼마 이자 받아야 돼요? 그렇죠. 2만 원이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2만 원.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 사례네요. 뭐냐면 첫 번째 약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인정이자와 약정액과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약정을 안 했다라는 거, 그 2만 원 전부 다 부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금, 상입, 상여. 그래서요, 2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약정 안 받기로 했죠. 약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이자가 2만 원인데 받기로 안 했어. 그럼 부당하게 덜 받았으면 2만 원 이거 분야한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여가 되는 거예요. 빨리 사유출, 유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당하게 이거 주면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안 받아다 이자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 2만 원 이익 준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럼 회사는 이자 수익 안 잡지만 세법은 이자를 2만 원 잡잖아요. 되시겠어요? 자, 분께 끊어볼게요.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 보시면. 자, 장부는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계산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자 수익 2만 원. 맞죠? 그럼 차변에 사유출이자, 유출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맞죠?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잖아요. 덜 받았으니까.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특수관계자한테. 그래서 차변이 사유출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입금 산입.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자, 근데 시험에 한번,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이거 한번 냈었어요. 뭐냐면, 1번이 정상이잖아요? 1번이 정상인데 2번은 이제 또라이를 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번. 이거 한번 냈었어요. 뭐냐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 미친놈을 주의하셔야 돼요. 세법 보시면 웃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수이자가 뭐예요? 미수이자. 이거 요 문제잖아요. 일단 여기다 해볼게요. 장부에서 이렇게 끄는 거죠. 우리가 미수이자가 차변의 미수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차변의 미수수익 2만원. 대변의 이자수익 2만원. 이렇게 끊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약정은 안 했어. 이게 웃기셔야 되는데?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맞죠? 대표이사한테 2만원 받기로 한 적이 없어. 근데 차변에, 대변에 이자 수익 2만원, 차변에 미수 수익 2만원 했다고 저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실제로 얼마 2만 원 받을 거예요 라고 약정 안 했어요. 근데 장부에 분기를 끄는 거예요. 받을 거라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되는데. 알죠? 이게 뭐냐면은요, 세법을 어설프게 배운 거, 어설프게. 뭐냐면, 자, 내가 이쪽을 좀 공부했어. 이쪽. 뭐냐면, 우리가 약정액과의 차이잖아요. 맞죠? 근데 대표이사한테 그런 거, 대표이사한테. 자, 우리가 대표이사 그런 거, 저희가 인정이자를 2만원 받아야 되는데, 2만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장부에 이자 수익을 기록하면, 발생주에 따라서, 기록하면, 일단, 이자 수익 2만원 기록했죠, 장부에. 그럼 장부에 이자 수익 2만원 기록했으니까, 세법도 받아야 될 이자가 2만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분계를 끊으면, 세무주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다 이자 수익 잡아버린 거예요, 회사가. 그럼 세법이 바보는 아니죠. 받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장부에 이자 수익을 적었다라는 거 이놈 새끼들이 세금을 안 내기, 회피하기 위해서 장난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세법에서 부인해버려요. 얘를 가공의 자산으로 봐요. 가공의 자산으로 봐요. 가공의 자산이라는 건 지들이 만들어냈다라는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왜냐면 이자 수익을 잡으면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도 2만원, 장부에도 2만원의 이자 수익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입금 산입 안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세무사 바보는 아니죠. 얘네들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안 걸리기 위해서 장난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를 부인해버려요. 그럼 부인한다라는 건 세법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너희들이 적은 거 이거 장난친 거다. 알죠? 그러면 세무조 있죠? 입금, 불산입. 있었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부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입금 불산입이면 좋은 거 아닌가? 맞죠? 왜냐하면 차가운 종이니까 세금이 줄잖아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여기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요. 그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장부에서 기록한 이자 수익 2만 원을 빵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세무 조정을 해서. 이해되세요? 그럼 이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장부가 계상한 이자 수익을 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이 세무 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장부에 기록을 안 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나오겠죠. 입금 산입 상여.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표정 안 좋으시네 또? 아니 요 세무조정 했잖아 여러분들. 요 소모전 했으니까 이자 수익, 장부에서 이자 수익 적은 거 세법에서 인정 안 하게 이 분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장부에서 이자 수익 안 적은 거 이 세무조정 통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가 2만원, 장부는 빵 적은 거죠. 이 세무조정 했으니까 세법에서.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괜찮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법인세는 차이 없죠? 올해 연도에. 근데 상여로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돼? 대표이사는 소득세 내야 돼요. 올해 연도에. 이거 자체가 제재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는 또 어떻게 돼요? 이거.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는요. 플러스 유보로 또 추인되잖아요. 추인되면 나중에는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니까 세금 법인세 더 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추인이 돼요. 여러분들 항상. 됐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나중에 들어보세요. 나중에 회사가 만약 약정은 하지 않았는데 장부에 미수 수익을 적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 계상액은 0으로 하셔야 돼요. 0. 2만원 넣으시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나면 약정은 안 했는데 장부에 미수 수익 적었다라고 하면 아시죠? 특히 이 세무조정 해야 돼. 이 세무조정.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12시 35분에 요거와 관련된 실기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시죠.